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 발표하셨던 2024학년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부제를 보면 교육개혁으로 사회의 난제 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권도 있었고, 돌봄도 있었고요. 대학에 대한 지원들도 있었고, 학폭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교육부에서 펼쳐나가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 교육부의 주요 정책들은 당연히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 어떻게 명시가 되고 표현이 되고 또 정책으로 구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를 보시면 추진 성과와 평가,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2024년 부처 핵심 추진 과제, 저희들은 여기를 아마 중심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지원 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의 주요 성과를 보면 국가 책임, 교육 돌봄, 실현 기반을 마련을 했다. 그래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했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선도교육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이라던가 방과후와 관련된 지원금을 별도로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고요. 또 늘봄학교도 시범 운영을 해서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2023학년도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또 미래를 대비하고 현안에 긴급히 대응해 학교교육 대전환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교권보호 5법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유튜브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또 학폭 전담 조사관을 도입해서 올해 3월부터는 학교의 책임교사가 학폭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대략적으로 15명씩 배치된 학폭 전담 조사관이 학폭 사안을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한 수능 실현을 위해서 2028학년도에 대입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이 수능 문제라던가 모의고사 출제 요원들과 사교육기관이 연결된 부정부패, 여기서는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런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할 거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등교육기관, 대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청년과 지역에 더 다가가는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대학 내외 벽을 허물어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좀 뽑아냈는데요. 첫 번째가 민생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 추진으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겠다. 그래서 아마 돌봄이라던가 혹은 이런 고등교육기관의 개편 등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등한시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교육계에서는 이런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교육개혁 확산을 통해서 이 중앙과 지방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의 소멸이라던가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들도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을 통한 인구 감소 시대 대비를 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70년대는 101만 명이었는데 12년대는 48명, 2024년도에는 24.9만 명만, 한 5만 명 정도만 이제 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또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교식 혁명을 위해서 AI 기반의 플랫폼, 디지털 교육,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지원, 교권 보호, 학교 폭력 제도의 개선 등 이 교사의 학습권, 수업권과
학생의 이 학습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 확대를 요구해 나가겠다. 학교가 없으면 사실은 마을이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업무 추진 방향, 비전이 이건 것 같아요. 민생 살리기 중심으로 교육 개혁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그래서 교육을 개혁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요. 2022 개정교육 과정의 키워드죠.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그래서 총 이 과제들을 보면 세 가지와 현안 과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추진 방향은 첫 번째, 세계 최고의 교육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세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모든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유보 통합을 추진한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이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법을 개정해서 부처를 통일해서 이제 지원하는 방향, 즉 교육부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는 형태의 법 개정을 추진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교육청 수준, 기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아교육과 관련된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이관하는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하고 2025년도에는 그 개정된 법률과 조례 등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모델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2025학년도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학기 교육 현장이 전면 바뀐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혁명을 실현하고요. 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고요.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의 마음 건강, 심리 정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한다. 세 번째는 대학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요. 청년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현안 과제로서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 특구를 전국에 도입하는데 우리 경기교육에서 시행했던 혁신교육지구, 현재는 미래교육협력지구와 관련된 그런 사업. 그래서 교육도 혁신을 하고 이 지역교육 자원을 활용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이 우리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체제를 보면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 데이터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추진 방향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난제는 뭐냐면 돌봄과 방과후 같은 경우 유보통합은 저출산의 위기를 대응한다. 또 이 교권이나 학폭, 학생의 마음 건강, 디지털 활용 능력은 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요. 또 지역대학,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또 교육 발전과 사교육 관련해서는 사교육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추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 체감의 목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시 형태로 서술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회사원 김땡땡 씨는 늘봄학교 때문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도 늘봄학교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들을 수 있어서 사교육비 걱정을 덜었다. 그래서 돌봄과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초일 돌봄 참여율이 34.5%였는데
올해 2학기에는 100%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점 과제를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해서 늘봄학교 전국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 1학기에는 이 모든 시도교육청에 확대를 해서 2,000개 이상의 학교의 늘봄학교를 운영하고요.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확산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보도자료로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이 기자회견 할 때 보면. 그래서 기본 방향은 초등 방과 후 돌봄을 통합 개선하고요. 올해는 1학년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초1, 내년에는 초1, 2,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의 방과 후와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 초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 학생들의 성장과 요구를 수용을 해서 2시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미래 역량 함양, 진로 탐색 등 사교육과는 조금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AI 디지털 교육, 체육, 문화예술, 심리정서, 기초학습 등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체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그 지역의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또 학생 수요에 맞춘 아침은 7시부터 9시, 저녁은 8시까지입니다. 20시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지역 거점 센터를 활용해서 이 운영할 수 있는 모델 등을 다양화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운영 방식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과 관련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그런 민원들 그리고 불만들이 2023학년도에도 쏟아져 나왔고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불을 보듯이 자명하게 초등학교의 업무는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걸 인식했는지 교육부에서는 기존 교원에게 새로운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그래요. 아마 초등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기간제 교원, 정원의 기간제 교원과 관련된 부분 공문으로 보셨을 겁니다. 또 이 늘봄 지원실을 마련해서 이 돌봄과 방과 후 관련 업무를 앞으로는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늘봄 지원실 신설 및 늘봄 전담 실무 인력을 배치하고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원에서는 이 업무를 배제하고 25년에는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를 완성한다고 해요. 또 교육청이나 지원청에는 늘봄 지원선 센터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늘봄 학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원청의 업무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전문직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중점 과제 두 번째를 보면 0세부터 국가 책임 교육, 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 통합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취약 기능을 보완하고 이 기관 간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리고요. 학부모 이용 불편을 해소해서 이 0세부터 보육, 유아교육, 초등교육에 이르기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학비 보육료 지원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부담은 경감시키고요. 유치원에 비해서 다소 취약했던 어린이집의 급식의 질 등을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 이 어린이집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간 대비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였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도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실내 공간을 좀 확보하고 소규모 교육기관의 여건을 개선해서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아나 부모님들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입학에 있어서도 입학 입소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요. 상시 입학을 허용하고 입학 육아 관련 학부모의 관심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올해 말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이 배움의 연속성이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장애 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보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보육과 또 유아 교육이 제공되는지 미리 체감하고 또 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앞으로 실제 전면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요구나 학부모 수요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 학교나 시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뒤에 나오겠지만 교육 발전 특구 지역에는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 보육 혁신 지역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델 학교를 30곳, 시범 지역형을 3개, 또 체험형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시는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유보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데요. 이런 어떤 형태로 통합할 건지 이 시합 모델을 발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2025년도에 시행하는 통합 모델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현장 중심의 이러한 정책들과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교원 자격 양성 체제라던가 이 보육과 유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던가 통합기관 설립 운영 기준이라던가 이런 핵심적인 이슈들은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참고를 하고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상위법 그리고 하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 지방도 시도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것들이 올해는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교 복합시설을 40개 이상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 교육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이 교육활동이 끝난 이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올해는 40개 이상을 선정을 하고요. 특히 인구 소멸 지역 등에는 총 사업비의 50%를 일괄 지원하고 학교 복합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영장이라던가 도서관이라던가 돌봄이라던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제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또 기초학력 보장 및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기초학력을 위해서 학습 및 성장의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을 하고요. 학력 진단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합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도 경기역 기본학력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이렇게 책임 학년에 대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초6, 중3이 되었을 때 그런 기본학력들을 토대로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을 평가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교육부 수준에서도 책임교육 학년 초3, 중1을 마련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로 재구조하기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우선 지원 대상 교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서 교육 대비를 전년 대비 약 11% 인상해서 최저 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주 배경 학생들, 우리가 흔히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고 하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 과정을 신설을 하고요. 대학생 멘토링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예비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산하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운영기관을 설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 이렇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진입을 학교에 했을 때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한국어 예비 과정에 들어가서 학교 출석은 인정받으면서도 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점형 센터를 지원한다는 거죠. 이게 안산 같은 경우는 막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90%가 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럼 수업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학력을 인정받으면서도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장애 학생을 위한 장애 이해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학교 장애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새학기 교육 현장이 전면 바뀝니다. 두 번째 과제를 보시면 체감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1 학생 박땡땡군은 체육 활동이 많아지고 AI의 맞춤 수업과 선생님의 학습 지도를 받으니 등교가 즐겁다. 이 교과 교육 과정을 개선한다는 거죠.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디지털 교과서나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별 선도교사 그룹을 양성한다 그래요. 올해 교육부 교원 연수 예산이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고 또 인프라 등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AI 기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점 과제를 보면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혁명을 실현한다. 그래서 촘촘한 교권 보호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요. 올해 교권 보호 5대 입법을 했고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침해 상황을 보호하고요. 학교 교육지원청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 제출하고요. 1395 교권 침해 긴급 핫라인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합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당을 인상했는데요. 담임은 13에서 20만원, 보직수당은 7에서 15만원, 교장은 40에서 45만원, 교감은 25에서 30만원, 특수교육수당은 7에서 12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네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그죠?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데요. 수업 방식과 또 평가 혁신을 통해서 근본적인 교실 변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학습 공동체에 질문하는 학교, 아이비 학교, 또 올해 수업 혁신 교사 선발 등을 토대로 학교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실 수업의 개선을 지원해 나간다고 하고요.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 산출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내신 5등급제 개편, 논서 수령 평가 확대에 맞춰서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평가 전문성 향상 연수를 집중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년 주기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핵심
선도교원 5,000명을 양성해서 한 학교당 한 명의 전문가를 배치를 하고 연구대회나 연구회를 활성화를 통해서 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연찬을 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 국가시도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국가 수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요. 자료 보급 등 절대평가를 내실화해서 공정한 학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교사의 수업 전념 여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를 경감하고요. 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전담 조사관제, 그 SPO라고 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선생님들에게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늘봄 지원실을 설치해서 선생님들의 업무와 분리하고 이원화돼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학교 업무를 경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인사제도도 개선을 하는데요. 교원의 양성, 자격연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서 교사 역량 혁신 지원 방안을 만든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양성 단계부터 선생님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 이 역량 강화를 하는 건 중요하고요. 또 교원의 평가와 관련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나 고교학점제 등 학교 현장의 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역량을 평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지표 및 평가 문항을 개선하는 것,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중점 과제 4. 학교 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한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 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안 처리, 법률 자문, 또 피해 학생 맞춤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전담 조사관을 토대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요. 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SPO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보시면 이 전담 조사관과의 사안 소통을 하고요. 또 조언을 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강화한다고 하죠. 또 학생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한 체육, 예술, 인성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 예술, 인성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5번째는 학생의 마음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한다. 이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급별로 초등, 저고학년, 중고 4개를 개발을 해서 현장에 적용을 2025년까지 추진을 하고요. 위 프로젝트의 기능을 폭력 문제 대응에서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를 하고 허위 유해 정보 판별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교육 디지털 시민 교육에서 추구하는 부분 중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 똑같은 부분이죠. 또 안전과 관련된 안전, 소통, 윤리, 책임 관련된 부분에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구분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제 같이 공부했지만 그러한 문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마 여기 부분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경기도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초중고생용 정신건강 위기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해서 조기에 이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 발굴한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을 전문기관, 치유기관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중점 과제의 6번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는데요. 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실수가 2배 이상 정보 교과가 늘어났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고요. 이 민관 협력을 통한 방과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우수한 소프트웨어나 AI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교과와 연계한 기본과정, 또 진로와 연계한 특화과정, 즉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 체계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또 2025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요. 8월 달에는 이제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신설을 하고 12월 이후에는 학교별로 선택을 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인 1기기, 또 학교의 무선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러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만큼 선생님들이 이런 지원된 인프라나 학생들의 교수학습을 교육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전체 교원을 대상, 특히 영어, 수학, 정보를 먼저 연수를 진행을 하고요. 또 학교별 리더 선도교사 그룹을 육성해서 전체 학교의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면 반드시 이 정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학교를 운영해야 되겠죠. 다음은 공교육과 에듀테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랩을 토대로는 에듀테크를 공교육 관점에서 점검 개선하고 지역 내 활용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또 에듀테크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학교 조달 시스템, 그러니까 학교 장터 내에 에듀테크 전용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개발한 이 에듀테크와 관련된 교육 모델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도 수립을 하고요. 또 에듀테크를 활용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범 체계도 마련하고 AI 활용 가이드 개발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요 다음으로는 여긴 간단히 살펴볼게요. 대학 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한다. 그래서 체감 목표를 보면 땡땡 대학교는 지역산업, 문화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협력하며 지역 내에 타 대학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보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학령기 인구부터 대학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의 유출률이 점점 늘어날 예정이라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대학 지원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으로 글로컬 대학 등 혁신 모델을 창출하겠다. 그래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기 넘어가고요. 또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및 산학 협력을 활성화를 하겠다. 이건 우리가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부분에서도 이러한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적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 대학과 기업체들이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 체계를 대학에서 배우고 바로 그러한 산업체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경기교육 직업계 고등학교의 시스템 체제 개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를 확대하는데요.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무전국 선택과 관련된 부분을 25%까지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대학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과를 선택할 때 인기 학과 중심으로 쏠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 그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천천히 고려해서 대학의 입장을 수용하고 이 체계적으로 또 단계별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년들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데요. 국가 장학금과 그다음에 학비, 이 무상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이런 기숙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한번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의 평생 직업교육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이제 대학이나 평생교육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현안 과제로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 특구를 전국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 특구를 도입한다. 그래서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기관들이 협력해서 교육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요. 특별 교부금 등 과감한 재정적인 지원을 토대로 지역교육 발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해 나가서 지역과 교육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이 협약이라는 것은 이제 산학이겠죠. 산업체와 학교가 이 협약을 맺고 이런 자율적으로 학교 발전 모델을 구현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간다는 거죠. 또 우수인재 지역 유치를 위해서 지역 인재 전형, 또 IB 교육, 행재정적 지원 등 지역 인재 유치를 위한 자율적인 제도의 형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육발전 특구에는 이제 유초등에서는 늘봄과 유보통합, 또 대학에서는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대학, 또 좋은 학교는 자율형 공립교, 협약형 특성화교, 디지털 교육 혁신을 이끄는 학교들, 또 지역 발전과 연계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등 이러한 노력들을 앞으로 기울일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과제 10에서는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사교육 카르텔 입시비리 혁파 및 공정수능 실현을 위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요. 발견이 되었을 때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를 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 수능 출제 등을 개선해서 수능 출제와 사교육 간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풀을 관리하고요.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 체제를 안착하기 위해서 수능 EBS 교재 등 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 양질의 학습 강좌 등을 개발 제공해서 학생들이 수능이나 내신을 준비하는데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내신 기출 문제를 학교가 정한 방법 등에 따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요. 매년 실태를 점검하고 수업 평가 연계 강화를 통해서 내신과 관련된 사교육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 사교육에서 이 대학과 관련된 코칭을 많이 받는데 이 EBS나 교육과정 평가원, 대교협과 연계를 해서 대학생 화상 멘토링,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대입 공공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 진로 진학 지원센터와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경기교육에서도 다 개설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교육부와 우리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이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교육 없는 지역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아, 초등, 중고에 이러한 사교육 없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원들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10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현장과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고요. 또 데이터 개방, 연계 활용을 통해서 증거 기반으로 교육 사회 정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기반도 또 경기도 교육청과 많이 닮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교육부의 2024학년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10개에 해당이 되고 우리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7개 정도, 현안 포함해서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시간 날 때 틈틈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제가 올린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서 올해의 교육의 흐름, 교육부의 교육의 흐름,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경기교육의 흐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부적인 기본 계획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들을 정립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어딘지 모를 이 길을 헤매고 계신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분명 길을 만들 겁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